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. 양시장 모두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워낙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우려스러움을 계속 안고 가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10,000포인트를 돌파하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도 크게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는 듯한 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주식 그리고 어떤 지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심조심해서 종목별로 수급이 좀 순환매가 되면서 시세를 빨리 주고 빼고 빨리 주고 빼고 뭐 이런 식의 갭 두고 시작하면 밀려버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우선 오늘 양시장 모두 좀 하락을 했고요. 외인이 모두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727.58포인트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긴 합니다만 현재 이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밀릴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. 700포인트. 왜 700포인트냐 하면 앞서 2020년 1월, 2월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밀렸던 이 포인트가 현재는 지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앞서서 이때 한번 그렇게 지지를 해줬고요.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좀 하락에서 이 700포인트까지 좀 조심스럽게 만약에 밀린다면 상당히 좀 공포심에 뭐라고 할까요? 투자자분들이 좀 투심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.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장중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좀 보시고 또 개인과 기관, 외인 매매 동향도 좀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가는지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좀 좋으시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물론 뭐 나스닥 선물 지수도 investing.com 어플리케이션을 좀 설치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도 같고요. 어찌됐건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지수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강하게 막 움직임이 좋고 종목들이 매매하기 편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시기 2020년 1월 2월에 한 2230포인트 40포인트 정도 찍고 밀렸었거든요. 돌파하는 데 타다가. 근데 역시 마찬가지 6월 달에도 그렇게 지수가 좀 돌파를 한 것 같다가 밀렸어요. 밀리고 나서 결국에는 2020년 4월이죠. 이때 이렇게 골든크로스로 정비열로 만들었던 일봉이 깨졌습니다. 깨지고 나서 다시 복귀를 못하고 있는데 우선 이런 좀 상황이라서 좀 코스닥도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. 아울러서 증시자금을 좀 보면 고객 예탁금은 여전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제 지인분들도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. 그렇다 보니까 예탁금이 좀 들어와서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는 대기자금은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, 이와는 또 뭐 반대로 꼭 현금 가지고만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 신용융자로 해서 매수를 풀로 좀 땡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신용자금 12조입니다. 10조만 넘어가도 많다라고 표현했었는데 12조까지 돼버렸네요.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금들이 시장의 자금들이 어디 갈 곳을 잃어서 주식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. 9월까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장이 정말 이렇게 해서 세게 뚫어주고 간다면 모두가 해피하게 끝날 수 있겠지만요.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에서 갑자기 밀려버리거나 특정 세력이라든지 특정 주체가 수익 실현해버리고 만약에 현금화 시키거나 시장을 빼버린다면 아니면 갑작스러운 또 악재가 나온다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우선은 현재 시간 8시고요. 8시에 봤을 때는 유럽 시장은 현재 1%에서 0.5% 사이로 전부 하락입니다. 그리고 선물 지수도 나스닥, S&P 물론 오후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지만 그 전에 진행되고 있는 선물도 현재 좀 마이너스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마 내일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되겠죠. 최근에 그렇습니다. 시장이 빠지면 인버스도 예전엔 빅테이 갔는데 지금은 저는 히토리 관련주가 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.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히토리 관련주가 확 치고 좀 이러진 또 않아요.
그만큼 자금들이 한쪽으로 싹 쏠려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. 종목별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런 부분이고요. 어찌됐건 시장이 좀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, 우선은 종목별로 오랜만에 또 다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. 앞서서 조정받았던 구간들 22평선 터치했을 땐 항상 올라왔고요. 이렇게 이제 간만에 한 달 만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2평선을 눌렀어요. 뚫었습니다. 일봉이. 그런 상태고, 오늘의 매동은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계속 사고 있고, 오늘은 또 외인이 들어왔지만 기관이 지금 연일 한 5일 동안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뭐 혹자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이러다가 좀 빠지는 거 아니겠냐 막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1평선도 20평선인데 10만원 정도 선이 진짜로 눌려서 한번 세게 눌리느냐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여져요. 앞서서 이렇게 두 번 정도 10만원 터치를 해주고 밀렸다가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 10만원 정도 만약에 밀려서 10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당히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아래 꼬리 달고 올리는 그림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만약에 시초가에 밀린다면 밀리고 만약에 음봉으로 시작한다면 그때도 매수 자금이 좀 들어와서 오히려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투심 자체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. 그렇고 현재 바이오주들이 뭐 SK 바이오팜의 청약과 이슈가 되고 동시에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께서도 감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내일 그 SK 바이오팜이 좀 상장을 하는데요. 만약에 그 SK 바이오팜 관련된 여러 가지 SK 계열사들이 뭐 양의 방향으로 양봉을 빼면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그게 지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. SK 바이오팜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갈게 자명하지만 그 이외의 어떤 관련된 종목들은 강하게 시세를 주고 밀릴 기회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한두 종목은 뭐 세게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열 몇 개의 종목이 한꺼번에 때려 움직이지는 않을 거거든요. 그래서 갔다가 밀리는 방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원래 기존에 잘 가던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바이오 종목들도 다시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. 내일 만약에 빠진다면 내일부터 조금 분할해서 만약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일부터 좀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좀 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워낙 앞서서도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하면 매수 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뭐 투자 매동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 기관이 좀 매수로 돌아서 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요. 보면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. 코스닥에서.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을 담았고요. 우선은 기관이 현재 어떤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순매수하진 않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의 또 다른 어떤 뭐 5G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의 조금 섹터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잘 나올 것이 좀 자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없다면 오히려 좀 빠지면 그때 기회로 좀 삼고 10만원 정도까지 빠지면 그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좀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.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셀트리온을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움직임 자체가 앞섰던 그 전고점이 36만원 정도 되거든요. 아직까지 그 고점까지는 못 왔습니다. 못 왔습니다만 지금 꺾이는 듯한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. 아직 22평선하고는 조금
뭐라고 할까요? 이 공간이 좀 있거든요. 22평선까지는. 그래서 셀트리온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조금 더 빠져서 만약 22평선을 터치한다면 그 터치하고 눌리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브론즈 밴드도 확장하고 이평선 간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20평선 정도에서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를 확인하고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눌러줄 때 기회가 많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들, 삼형제 중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바이오에 관련된 이슈나 이런 자금들이 SK 관련된 종목들로 SK 바이오펌이 상장하기 때문에 다 몰리거나 하면 그때가 좀 기회일 수도 있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제약도 역시 보시면 지금 상황이 잘 가다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21평선도 깨버리고 블렌즈밴드 하단까지 쳐버렸어요. 그렇지만 11만 2천원 정도 앞서서 나왔던 이 캔들의 상단은 마지노선이 되고 이때 아무리 빠져도 여기는 터치하고 다시 들어올리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가 일체적으로 이 정도 라인에서 어떻게 좀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론즈밴드도 뚫어버렸기 때문에 빠진다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고 만에 하나 더 밀리면 뭐 이렇게까지 밀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떤 이슈가 없이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저는 한 이 정도 라인까지 오면 이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역시 세 가지 종목 다 아직까지는 더 움직임이 좋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시장이 갑자기 다 빠져버리면 그럴 때에는 충분히 리스크를 해지하셔야 됩니다. 매수를 해서 이게 저점이지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좀 현금을 보유하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반드시 그 퇴근 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더 강해지지는 않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시고 또 뉴스를 보시면서 상황을 조금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어찌됐건 조금 눌리는 움직임이 나왔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상승 쪽으로 틀어서 갈지 아니면 정말 눌릴지 제 판단은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시장이 움직임이 좀 그렇지 않거나 악재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개별 악재가 뜬다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빠질 때는 음봉이 길게 뽑아내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식의 강한 하락이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이렇게 잘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제일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라인, 29만원, 30만원 요 라인에서 잘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주는 그림인지 그걸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좀 좋았습니다. 아시겠지만 좋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이미 브론즈밴드 하단을 좀 깼기 때문에 얘가 많이 빠져도 이 캔들의 양봉의 상단 정도를 잘 지켜주면서 움직여주는지 그 부분을 좀 장중에도 좀 살피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. 세 종목 다 워낙 이슈들이 많이 있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합병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또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련 이슈도 그렇고 뭐 렘데시비르가 지금 이제 뭐 시판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
지금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기회가 있으면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,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우선은 뭐 SK바이오팜 때문에 내일 아마 시장이 되게 SK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과연 갈까 사실 좀 궁금합니다. 세게 가고 나서 밀릴지, 윗골이 달고 밀릴지, 아니면 정말 뭐 다 전 종목이 뭐 상한가 가고 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SK바이오팜 자체는 아마 엄청 세게 갈 것 같은데, 그하고 또 마찬가지 바이오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시장에서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와 반대로 인버스로 좀 움직이는 히토류 관련 주식들, 제가 뭐 유니온 머티리라든지 티플렉스라든지,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빅텍, 방산주, 스페코라든지 이런 애들을 좀 관종에 같이 놓고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좀 한번 재밌게 더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어찌됐건 뭐 내일 시장이 다양한 이슈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게 돌아갈 것 같고요. 부디 이세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, 보여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지금 빠지는 거 21평선 정도 눌리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텐데, 저도 뭐 크게 많이 빠질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. 거래량 터지면서는. 근데 한번 그래도 대응의 영역이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. 각각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점에서의 움직임을 살피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남은 저녁 잘 보내시고, 미국 시장 그리고 내일 우리 시장에서도 잘 좀 지켜보시면서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